고용노동부가 10곳의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등 69곳에 대한 현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69곳 중 90% 이상인 63곳에서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드러났는데 이 중 한 곳은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체불을 겪고 있고 6억 원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체불 임금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6곳의 3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하고 7곳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후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2개 사업장은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를 어겨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1,7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도 한 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 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보보호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최대한 대응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 장관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강조했습니다. AI를 통해 2030년까지 성장 잠재력 3%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 내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0만 장을 구축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반도체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 기본법 규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배 장관은 R&D 정책에 대해선 관련 예산 삭감을 막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R&D 예산 편성권 강화도 필요하다며 기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초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는 데 맞춰 과학기술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배 장관은 과학기술과 AI를 선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도 430여 건의 스미싱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유도였으나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를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기능의 배너 링크나 FC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심 문자를 클릭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중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KTV 강재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지자체장의 발언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돌린 것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이며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산업 분야 수출액이 반도체 판매 호조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22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인공지능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자적 성장을 이뤄낸 유망 벤처기업 20개사를 수익 성장형 아기 유니콘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4년에서 10년, 매출액 200에서 600억 원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억 원의 경쟁력 강화 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등이 이루어집니다. 중기부는 자체적인 매출과 수익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벤처 1000억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8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